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취업 지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묻지마 지원, 속칭 비슷하면 무조건 서류를 작성, 응시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것을 내가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공고가 나 있는 회사를 제가 샘플로 작업을 한 거예요. 우선 공기업인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토익, 토플 700점입니다. 710점, 720, 730, 750에서 계속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영어 능력 평가는 공인된 영어 능력 검정 시험을 성적으로 평가하되 아래 기준 이상 경우는 10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업에 가시게 되면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토익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업에서 필기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필기가 가능하다, 합격이 가능하다 한 경우만 넣으시는데 추가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점 및 우대사항이 있어요. 우대사항이. 그래서 이 가점이나 우대사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서류를 만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된 상태에서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운 좋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관심 밖에 응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자격증도 지원 분야하고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지 다른 자격증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이미 드렸고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가점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우대사항에 비수도권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해당이 되면 돼야지 그냥 넣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 규정이 있어요. 이 공기업인 경우는 시험 문제를 40문제를 내기 때문에 과목당 동점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다 보셔야 돼. 이 부분까지 보시고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그냥 수상적으로 전공이 같다든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기업은 시험이 필기 시험이 이렇게 2번 있는 경우 또 1번 있는 경우 그리고 필기 면접으로 가는 경우를 잘 보시고 본인이 면접에 대한 비중이 강하면 면접이 관련된 그런 공기업에 넣어야지 필기 시험 운 좋게 1번, 2번 합격한다고 해서 서류를 넣으신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에 이제 사기업이요, 사기업. 이거 이제 최근에 나온 지금 모 자동차 회사예요. 제가 가급적 전체를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 봐서 전체 내용을 안 보내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중요하지 않고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약직 신입직 나눠지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국내 사업, 국제 이렇게 이런 부문으로 서류를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전공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전공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게 기계, 전자, 경영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비스 센터 고객 안내 요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서류 넣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들어가서 보시고 나서 내가 해당된 준비된 직무가 있는지를 보고 넣어야지 그냥 넣으시면 안 된다. 자,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경영 혁신이 있어요. 원가 관리의 프로세스 수립 개선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경영학과 나와서 넣는다 이거죠. 회계학과 나와서 넣었다고 이건 아니라 얘기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영 혁신, 뭐 품질 마찬가지죠. 품질도 어떤 품질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대자동차 제가 학생 한 명을 최종 합격시키는데 이 분야인데 상품선 개선, 차, 평가 개선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을 더 보셔야 돼요. 자, 예를 제가 듭니다. 경영혁신으로 갔어요. 보시면은, 자, 보시죠. 신입, 경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류를 경영혁신으로 넣고 있어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프로세스 혁신,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자, 조직 속에 나오죠. 프로세스 혁신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은 역량을 보유하신 분. 자,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신 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크. 자, 여러분 이거 아닌 학생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다 이렇게 대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속지 말고 쭉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이건 검증할 수가 없어. 서류 만들 때 자기소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직무 상세를 보세요. 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이에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인데요. 똑같습니다. 신입이나 경력이나. 자, 프로세스 거버넌스 구축 및 상시 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 추진. 이 내용이 있었네. 이 내용을 본인이 대학에서 했든 캡스톤으로 했든 기업과 했든 인턴십으로 했든 아니면 어떤 현장 실습을 했든 국내에서 했든 해외에서 했든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서류를 만들어요. 있을 때 서류를 만들어야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자,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자, 여기서 한 명 이렇게 뽑을지 두 명, 한 명 뽑을지 한 명, 두 명 뽑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기타 사항에 나와 있지만 적임자가 없을 때는 한 명도 안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그래요. 여기 많이 뽑을 것이다. 여기 많이 뽑을 것이다. 여기 많이 뽑을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을 뽑을 경우는 자 보세요. 혁신,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추진, 방법론 수립, 산출물 표준 관리, 혁신 프로젝트 운영, 일정, 추진 조직, 산출물 품질 관리, 프로젝트 이슈 관리, 영역 간 연계 협업 주관, 프로젝트 관련 내부 회의체 운영 및 이슈 조절, PR, 조율 및 역할 배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 명을 뽑을 때는 표준 관리에 관련된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많고 두 명을 뽑으면은 산출물 표준 관리 쪽에 있는 사람 한 명 뽑고 프로젝트 이슈 관리에서 한 명 뽑을 수가 있어요. 두 명 뽑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 명을 뽑는다 할 때는 이 세 개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다 할 수가 없으면 이 중에서 산출물, 혁신 프로젝트 준비나 운영을 했던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혁신 프로젝트 준비 또는 운영만 한 사람을 뽑냐 그게 아니고 기아 자동차에서 관련 회사랄지 계열회사, 자회사, 출자회사 관련된 회사에서 기아 자동차에 관련된 혁신 프로젝트 준비랄지 혁신 프로젝트 운영을 했던 사람을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랄지 아니면은 홍보회사에서 했던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는 일단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실습을 가거나 캡스톤 디자인을 했을 때 이런 내가 지원한 직무나 관련된 회사의 통신이냐, 자동차냐, 기계냐, 전략에 따라서 이 분야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혁신 프로젝트 준비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통신, 수출입, 아니면은 신규 사업, 전자, 이런 걸 기계를 다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신 프로젝트를 준비하더라도 기계 분야랄지 자동차 분야 했던 사람이면은
이 서류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넣지 않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원 자격이 있죠? 자,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 이상이야.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계속 이 말이 나오죠? 계속 이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개선이야, 개선. 개선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해 본 사람이 합격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경영학을 전공했다. 창업을 해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업을 했어도 자기가 본인이 했던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한 내용이 있고 그게 자동차나 기계 쪽에 관련된 내용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대상을 보시죠. 프로세스 자산화, 프로세스 거버넌스 구축, 프로세스 분석, 진단 및 설계 개선, 프로젝트 업무 경험을 보유하신 분, 국내 주요 컨설팅 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경험해 보셨거나 현재 근무 중이신 분이야. 이게, 자, 교수님 이게 경력사원 아닙니까? 맞아요. 경력사원이지만 신입사원도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경력사원이 이런 사람을 뽑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신입사원도 뽑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입사원도 합격하게 되면은 이런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입사원 면접을 봤는데 서류를 전형했는데 관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업에서 인사팀에서 생각을 해요. 새로 다시 재공고를 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지원자 중에서 가장 유사한 2차, 3차에 해당된 사람을 뽑을 것인지를 인사팀에서 해당 채용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러면 새로 공고를 내는 것이고 그래도 다소 자동차나 기계 분야는 아니지만 통신이랄지 반도체 분야에서 프로세스 자산화랄지 프로세스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분야를 해본 사람이 있으면 일단 서류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불러서 면접에서 물어보면서 이제 면접관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경험 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네 없나를 그 재봅니다. 재고 나서 이제 면접이 끝나게 되면은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서 저 정도면 되겠다 하면 합격이 되는 거고 안 되겠다 하면 떨어뜨리고 다시 서로 공고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대상을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 우대사항이 해당된 사항이 없으면 일단 서류를 넣지 않는 게 바람직스러운 사항입니다. 절대 기업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충 그냥 사람을 뽑지를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답변한 내용이 직무 상세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 보고 나서 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지 말을 잘한다. 면접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합격시키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합격이 됐다 할지라도 기업의 조직 문화에 조직력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헤매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직무 상세 내용에 일치되고 업종이 같으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넣지 말아야지 무작정 하룻밤에 20장, 30장, 50개 기업을 넣는다고 서류에 통과되거나 면접에 합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상세하게 모집 공고문을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경영학, 경제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다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무 상세 내용을 보고 나의 지원 분야를 좁히고 또 좁혀가지고 과연 내가 준비한 실습 내용, 현장 실습 경험, 그리고 인턴십 경험하고 일치가 되는지 일치가 되면 서류를 넣으세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서류를 넣어서도 안 되고 넣어봐서 합격에도 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